지금도 당신의 냉장고 속엔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식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75세 노인의학과 전문의 곽선욱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들도 있었지요.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오르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 드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노력하시던 분들조차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피로감 때문에 하루를 버티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소화제를 달고 사시거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서 쉽게 잠들지 못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라는 말만 듣고 맥없이 돌아오신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증상들 사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요, 단순히 살이 찌게 하거나 혈당을 올리는 설탕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김순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당뇨도 없으셨고 혈압도 항상 정상 수치를 유지하셨던 동네에서는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직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놀라 저에게 달려왔을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원인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던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버려야 할 것, 양을 줄여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체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깝다라는 말 자주 하십니까? 냉장고나 싱크대 구석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감자, 어느새 싹이 나고 껍질이 푸르게 변해서 아까워서 못 버리겠네라며 싹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감자, 겉보기에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조용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우리 몸, 특히 간 기능이 쌩쌩해서 이 솔라닌을 어느 정도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노화된 간은 이 솔라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켜 후토, 설사, 현기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정복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드실 건데 아깝다고 먹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 버리는 게 아깝다고 하셨죠. 마침 손주들이 놀러와서 싹이 조금 난 감자로 전을 부쳐드렸습니다. 맛있다며 잘 먹는 손주들을 보며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지만 드시고 나서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구토가 심해지고 손발이 저리다며 온몸을 떨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처음엔 원인을 몰라 검사를 했지만 결국 솔라닌 중독이라는 진단이 나왔지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까워서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감자는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그 부위에 솔라닌이 응축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고열로 삶거나 튀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싹이 나거나 푸른 기가 돈 감자는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감자 몇 개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여름에 시원하게 한 그릇 들이키는 냉면 육수나 겨울에 뜨끈한 갈비탕 국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이지요. 입맛 없으실 때는 국물이라도 드셔야 한다면서 가족들이 많이 끓여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물들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국물 요리에는 보통 나트륨이 1500mg에서 많게는 2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을 다 먹는 셈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짠맛을 감지하는 미각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혀의 미래가 노화되면서 짠맛에 무뎌지니 이거 싱겁네 하시면서 간장을 더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 몸을 붓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호철 어르신은 여름에 입맛이 없다며 매일 점심으로 냉면을 드셨습니다. 드실 때마다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하셨는데 매일같이 손과 발이 퉁퉁 붓고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침마다 신발끈이 꽉 끼고 손가락 마디가 붓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결국 혈압이 뇌에 큰 부담을 줘서 뇌경색 위험까지 생길 뻔했지요. 국물은 무조건 절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을 드시기 전에 물을 반컵 정도 부어서 희석해 드시거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을 적게 넣고 국물을 우려내거나 다시마, 멸치, 무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시는 공복 커피입니다. 바쁜 직장인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도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장의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위에서는 밤새 위산이 계속 차오릅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빈속에는 위벽을 보호할 음식물이 없어 이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위산이 가득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하고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데요. 위벽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긁히는 것처럼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명자 어르신은 1년 넘게 매일 아침 공복 커피를 마셔 오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쓰린 것도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위가 콕콕 쑤시고 명치 끝이 타는 듯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편의점에서 파는 위장약과 소화제를 달고 사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이미 위장 점막이 헐어 만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커피를 끊으시고 식사 후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한 달 만에 속쓰림 증상이 크게 호전되셨지요. 커피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아침에 드셔야 한다면 우유나 견과류를 먼저 조금 드신 후에 드시는 것도 위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저도 마늘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항암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위장 점막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알리신이 우리 위 점막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지요. 김남수 어르신은 마늘이 몸에 최고라며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을 꿀에 찍어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 챙기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두 달은 괜찮은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 위가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셨고 내시경 결과 이미 위궤양이 생겨 위장 점막이 다 헐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늘은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줄어들면서 위장에 주는 자극도 훨씬 덜해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요구르트와 함께 소량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반쪽 이하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번째, 떡, 면, 그리고 단단한 빵입니다. 에이, 떡이나 빵이 뭐가 나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침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입안에 침이 부족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씹던 음식이 그대로 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떡이나 면은 점성이 강하고 뭉치기 쉽습니다. 단단한 빵은 부피가 커서 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흔히 말하는 체했다고 느끼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길순 어르신은 명절에 떡국을 드시고 3시간 동안 속이 계속 쓰리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드신 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떡국이 소화되지 않고 위 속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 운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떡이 그대로 위를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떡이나 면을 드실 때는 부드럽게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입을 3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6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무화과 등 말린 과일은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린 과일은 사실 당분 폭탄입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사라지고 당분은 응축됩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같은 양의 생과일보다 당분이 3배에서 5배나 더 많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당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장 부담도 큽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조용한 어르신은 간식으로 과자를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며 매일 말린 건포도와 무화과를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과일이 건강식품인 줄 알고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과일은 가급적 생으로 작게 썰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하루 반 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골 국물입니다. 사골 국물만큼 뼈에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으실 때 가족들이 정성껏 끓여준 사골 국물을 드시면서 뼈마디가 튼튼해질 거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골 국물을 끓일 때 나오는 성분은 대부분 지방과 임파스퍼러스입니다. 물론 칼슘도 약간 들어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뼈를 튼튼하게 할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골의 많은 인 성분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속에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 인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 72세 정영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매일같이 사골 국물을 밥상에 올리셨지요.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혈압도 16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사골 국물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지방과 인 성분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무리를 줬던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사골 국물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칼슘 강화 음료, 멸치,
뱅어포처럼 작은 생선, 그리고 요구르트 등을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실전 예방법 식사 전후 바꿔야 할 습관들. 자, 지금까지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강조하는 식사 전후 딱 3가지 습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드시면 위장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건조한 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소화 기능을 미리 깨워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습관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밥 한 숟가락에 30번 꼭꼭 씹기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떡이나 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천천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 음식물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효소와 잘 섞여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드시고 내려놓은 뒤에 30번을 세면서 꼭꼭 씹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 습관은 소화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은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후 30분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앉아 있으면 위장으로 올라온 음식물이 역류할 위험이 커집니다. 소화기관은 활발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식후에 바로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집 근처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습관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부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65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게 음식이고 때로는 약보다 더 강한 것도 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곽선욱 원장의 실천 팁 7가지와 3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팁 7가지. 1. 감자 싹 나거나 푸른기가 돌면 무조건 폐기. 2. 냉국물 나트륨을 줄이려면 물에 희석하거나 절반만 섭취. 3. 커피 공복에는 절대 피하고 식사 후에 드세요. 4. 마늘 생마늘은 자제하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5. 떡면 부드럽게 조리하고 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6. 건과일 생과일로 대체하고 양을 줄이세요. 7. 사골 국물 뼈에 좋다는 오해를 버리고 건강한 칼슘원을 찾아 드세요. 식사 습관 3가지. 1.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마시기. 2. 밥 한 숟가락에 30번 꼭꼭 씹기. 3. 식사 후 30분 가볍게 산책하기.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과 전문의 곽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